아이를 버스에 태워 보내던 그 아침을 나는 아직도 또렷하게 기억합니다. 1999년 6월 28일, 여름이 막 시작되던 날이었습니다. 7살이던 세라는 그날 평소보다 훨씬 일찍 눈을 떴습니다. 유치원에서 처음으로 떠나는 1박 2일 여름 캠프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아이에게는 세상이 달라지는 날이었습니다. 친구들과 버스를 타고 멀리 떠난다는 것, 부모 없이 하룻밤을 잔다는 것, 바다를 본다는 것, 그 모든 것이 아이를 들뜨게 만들었습니다. 세라는 스스로 가방을 챙겼습니다. 갈아입을 옷, 좋아하는 과자, 그리고 밤에 안고 잘 작은 인형 하나. 지퍼를 닫으며 아이는 몇 번이나 가방을 확인했습니다. 빠진 건 없는지, 혹시라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건 없는지. 그 모습이 기특해서 나는 웃으며 바라봤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 가방이 아이의 마지막 짐이 될 거라곤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버스가 도착했고 아이들은 하나둘 올라탔습니다. 세라는 버스 계단을 오르다 말고 뒤를 돌아봤습니다. 손을 흔들며 웃었습니다. 나는 늘 하던 말로 답했습니다.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친구들이랑 사이좋게 지내고 오라고. 그날도 늘 그랬듯이 그게 마지막 인사가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다음 날 새벽이었습니다. 아직 어둠이 짙게 깔린 시간, 전화벨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받자마자 들려온 목소리는 제대로 된 말이 아니었습니다. 울음, 끊어지는 숨소리, 그리고 다급한 기척. 말을 잇지 못한 채 계속 울기만 했습니다. 나는 본능적으로 TV를 켰습니다. 화면 아래 속보 자막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경기도 화성 시랜드 청소년 수련원에서 대형 화재 발생. 그 순간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그곳은 세라가 들뜬 마음으로 갔던 곳이었습니다. 시랜드 수련원에는 그날 밤 전국 각지에서 모인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유치원생, 초등학생, 대부분 6살에서 8살. 아직 혼자 불을 끄는 법도 위험을 피하는 법도 모르는 아이들이었습니다. 아이들은 밤 9시쯤 각자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낮 동안 물놀이와 체험활동, 캠프파이어까지 마치고 나서 몸은 이미 녹초가 된 상태였습니다. 아이들은 머리를 대자마자 잠들었습니다. 선생님들도 아이들 곁에서 쉬고 있을 거라 모두가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불은 새벽 1시 무렵 시작됐습니다. 건물 3층에서였습니다. 그 건물은 정식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컨테이너를 쌓아 올린 임시 구조물, 가운데 긴 복도를 중심으로 양쪽에 방이 줄지어 있는 구조. 불길은 불보다 먼저 연기로 번졌습니다. 화재 경보기는 울리지 않았고 곧 정전이 되면서 건물 안은 완전히 암흑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어디서 불이 났는지도 모른 채 연기 속에서 잠에서 깼습니다. 눈을 떠도 보이지 않고 숨을 쉬려 해도 숨이 막혔을 것입니다. 아이들이 잠들어 있던 301호. 그 방에는 7살 아이들만 있었습니다. 수색 결과 그 방에서 발견된 어른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선생님은 아이들 곁에 없었습니다. 그 사실은 나중에야 알려졌지만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불은 시작된 지 불과 20분 만에 건물 전체를 집어삼켰습니다. 20분, 아이에게는 영원처럼 긴 시간입니다. 하지만 도움을 기다리기에는 너무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소방차가 도착했을 때 건물은 이미 손 쓸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불길은 컨테이너 구조물을 타고 순식간에 번졌습니다. 불은 새벽 4시 반이 되어서야 완전히 꺼졌습니다. 그제야 수색이 시작됐습니다. 소방대원들이 조심스럽게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301호 창가 아래에서
아이들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서로를 끌어안은 채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도망치지 못하고 그대로 멈춘 모습이었습니다. 뉴스에서는 희생자 명단이 하나씩 발표됐습니다. 아이들의 이름이 차례로 불렸습니다. 그 중에 세라의 이름도 있었습니다. 그 순간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세상이 조용해졌습니다. 아이를 확인하러 갔을 때 담당자는 말했습니다. 훼손이 심해 얼굴로는 알아볼 수 없을 거라고. 하지만 나는 알 수 있었습니다. 아이의 다리를 보는 순간 그날 아침 내가 직접 신겨준 양말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 양말을 절대 잊을 수 없습니다. 조사가 시작되면서 사실들이 하나둘 드러났습니다. 수련원 건물은 불법 컨테이너 건물이었습니다. 잠시 쓰는 임시 구조물을 아이들이 자는 숙소로 사용했습니다. 원장은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였다고 말했습니다. 그 선택 하나로 아이들은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23명이 숨졌습니다. 그중 대부분은 아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판결은 많은 부모들의 마음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아이를 잃은 고통 앞에서 법의 무게는 너무 가벼워 보였습니다. 나는 지금도 묻습니다. 그날 밤 아이들 곁에 단 한 명의 어른이라도 있었다면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아이들은 어른을 믿고 잠들었습니다. 그 믿음은 끝까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다시 꺼내는 이유는 분노를 반복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이를 보내며 조심히 다녀와라고 말하는 그 순간 우리는 반드시 질문해야 합니다. 정말 안전한가? 정말 믿어도 되는가? 그 질문을 멈추지 않는 한 아이들은 지켜질 수 있습니다. 세라는 지금도 7살에 머물러 있습니다. 나는 나이를 먹어가지만 아이의 시간은 그날 새벽에 멈췄습니다. 오늘도 어딘가에서 아이를 보내는 부모가 있을 겁니다. 그 부모의 마음이 그날의 나와 다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을 보신 분들께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아이를 잃은 이 이야기를 그저 과거의 사고로만 넘기지 말아주세요. 기억해주세요. 그리고 말해주세요. 여러분은 그날을 잊지 않겠다고 댓글에 잊지 않겠습니다라고 남겨주시면 이 아이들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